네, 오늘은 계약 해제가 실무상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어려울 수 있는지 하는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건, 그 사건을 케이스로 바탕으로 해가지고 계약 해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요 판결문 내용인데요. 지금 이 판결이 2012년도에 판결이 났고요. 이 사건을 이제 좀 간단하게 먼저 사안을 먼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사건이 워낙 이제 복잡한 사건이고, 저 개인적으로 지금 변호사 생활하면서 가장 오래되고 복잡하고 또 스트레스 받고 하는 사건 중에 지금 하나입니다. 제가 이 사건 이제 처음 개입하게 된 게, 선임해서 의뢰인을 도와드리게 된 게 2007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의 15년 전이죠. 그런데도 아직 지금 못 마치고 사건을 계속하고 있는데, 제가 2007년도 처음 이 사건 시작할 때 이미 이제 의뢰인은 그 상대방 하고 분쟁을 10년째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개입한 때로부터 지금 15년이고 그 전부터 10년이니까 어떻게 보면 한 25년 된 이 분쟁이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사건이 지금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아직 미완성된 그런 상태로 있고, 지금도 이제 마무리 소송 한다는 마음으로 지금 재판을 지금 진행 중인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이 바로 이제 계약 해제가 주요 쟁점이 된 그런 사건인 셈인데요. 사건을 좀 워낙 복잡한 사건이기 때문에 사건을 조금 간략하게 정리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원래 의뢰인 분은 이제 지금은 이제 망인이 되셨죠. 이미 돌아가시고, 지금 현재 의뢰인들은 그 돌아가신 분의 상속인들이 의뢰인들인데, 그 망인이 그 토지를 이제 두 필지 가지고 있었고, 그 토지를 이제 지금 소송하고 있는 상대방 하모 씨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에게 대략 한 25년 전에 그 토지를 두 필지를 팔았습니다. 매매 계약을 했는데, 그 매매 대금은 현금이었기 때문에 그걸 상대방이 이제 공사업자라서 공사를 다 해서 분양을 하고 그 생긴 돈으로 공사 대금을 주겠다, 매매 대금을 주겠다. 이게 이제 계약 내용이었는데, 실제로 이제 그 상대방이 막상 공사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대금이 없기 때문에 외상 공사를 또 하게 되고, 하도급업자들을 불러들여 가지고 외상 공사를 하게 되고, 그 와중에 또 IMF가 터지고 하면서 공사를 제대로 마무리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업자들로부터 뭐 사기, 그런 고소도 당하게 되면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그런 사태가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와중에서 두 필지 토지 중에서 만약에 그 두 필지를 A 토지, 이제 B 토지라고 한다면, 이 A 토지는 그대로 이제 의뢰인이 팔지 않고, 원래는 두 필지를 다 팔기로 했는데, 그 중에서 하나인 A 토지는 팔지 않고 그대로 의뢰인이 이제 가지기로 하고, B 토지만 상대방에게 매매를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계약 내용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런 이제 최종 합의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재판을 이제 했는데, 어쨌든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이 판결이 거의 이제 최종적인 판단이라고 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지금 2012년도에 1심 판결이 났고, 요것도 이제 2심, 3심까지 가서 최종적으로 이 내용으로 이제 확정이 됐는데요. 지금 이 사건의 피고들이 바로 의뢰인들입니다. 피고들이 원고, 상대방이죠. 상대방으로부터 각 6,800여만 원, 여기 의뢰인들이
망인들의 상속인들이 네 분이었는데요. 그 네 분이 있기 때문에 대략 한 2억 8천 정도 가능하겠죠. 2억 8천 정도가 되겠죠. 2억 8천 정도를 총 받음과 동시에 그 원고에게, 상대방에게 토지를, 아까 제가 B토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B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준공이 되지 않은 그런 미완성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의 건축 허가 명의 변경 절차를 이행하라, 이렇게 이제 판단이 났죠. 그리고 이 사건이 이제 상대방이 그 의뢰인 상대로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의뢰인은 상대방 상대로 반소를 제기해가지고 돈을 지급해달라라고 했기 때문에 요 1항과 대비되는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항 부분에서 요런 이전 등기하고 건축주 명의 변경 허가 절차를 이행받은과 동시에 또 원고는 피고들에게 총 한 2억 8천 정도 2억 8천 정도를 지급하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판결이 났던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2심, 3심 가면서 이제 다 확정이 됐는데, 상대방이 이제 이 판결이 이제 확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돈을 안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이런 판결이 확정된 상태로 거의 한 8년간을 이렇게 지속되어 오다가, 그간에 이제 우여곡절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상대방 이 땅을 뭐 경매 칠 수도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고요. 하여튼 법리적으로 되게 복잡한 부분이라 8년간 이렇게 전전긍긍하다가 돈도 못 받고 이전 등기도 못 해갈 생각을 상대방이 안 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태가 굉장히 이제 오래된 상황에서 지속되다가 결국은 이제 의뢰인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를 계약 해지를 좀 해달라라고 저에게 이제 요청을 다시 했고, 제가 이제 고민 끝에 계약 해제 절차를 어렵게 밟았습니다. 그게 이제 최근 일이고, 상대방이 결국은 계약 해제에 응하지 않아, 계약 이행 제공, 계약 이제 판결에 따르면은 이전 등기를 상대방이 받아가고 또 건축주 명의를 받아가고 돈을 내야 되는 그런 구조인데, 돈을 제대로 안 냈기 때문에, 돈을 안 내려고 했기 때문에 계약이 해제되고 지금 계약 해제에 따른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요 재판인데요. 우리가 지금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이 이 계약 해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때로는 복잡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B토지를 넘겨주고 B토지 위에 있는 그 미완성 건물에 대한 건축주 명의 변경을 우리가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에서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양자 간에 체결됐던 그 계약을 해제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밟았고, 따라서 이제 그 해제가 적법하게 되게 되면은 우리로서는 더 이상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도 없고요. 그 다음에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해줄 의무가 없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토지 소유권은 이제 의뢰인 것이 확실히 이제 돼버리는 거고, 상대방의 그 소유인 미완성 건물은 지금 의뢰인 토지에 권한 없이 그대로 존립하고 있는, 권한 없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건물을 철거하라라고 하는 그런 논리적인 구성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 하모 씨를 상대로 해서 재판을 철거 재판, 건물을 철거하라라고 하는 그 재판을 했고요. 그리고 그 미완성 모호가 건물에 지금 여러 명의 세입자, 그 하모 씨가 드린 세입자죠. 그 세입자들은 건물에서 퇴거하라라고 하는 그런 재판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재판 과정에 이 계약이 기존에 이제 A 토지는 의뢰인이 가지고 B 토지는 상대방한테 넘겨주되 돈을 2억 8천 정도를 받고 넘겨주는 그런 판결에서 이제 계약, 그 판결로서 확정된 그런 계약의 그 관계가 깨졌다, 계약 해제됐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주장 입증, 이런 부분을 지금 준비서면을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 준비서면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한번 내용이 상당히 이제 좀 드라마틱하고 고생을 참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직접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 드리면서 상황을 좀 설명해 드리는 그런 과정을 밟아 보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해제 절차 경위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이 좀 보통의 일반적인 경우하고 달라서 상대방이 도무지 어떤 연락이 안 되는, 그동안 그 재판 과정에서 계속 이 사람을 겪어왔는데 필요한 연락만 받고 연락을 모두 거부해버리는 아주 무대뽀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재판 들어가기 전에 그 계약 해제 과정을 거치면서도 아마 연락이 잘 안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각오를 하고 통고서를 보내되 통고서가 수령이 안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 통고서를 들고 상대방 거주지에 가서 상대방하고 직접 만나거나 아니면 전화 통화를 하거나 등등 문자를 보내거나 해서 그런 과정들을 죄다 녹음하고 또 녹화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아주 제법 긴 시간에 걸쳐서 밟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증거 자료들이 나타나게 됐고 그 증거 자료가 이 재판에서 상당히 이제 중요한 입증 방법으로 제공되게 된 겁니다. 자, 그 원고들 의뢰인들이 이 해제 절차를 시작한 게 2021년 4월 12일부터인데요. 통고서를 보냈어요. 그래서 통고서 내용에는 그 판결에서 이제 동시행 약 2억 8천의 돈을 받고 이전 등기 하고 건축주 명의 변경 이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서류를 지참해서 4월 19일 일주일 정도 텀을 줬죠. 4월 19일 오전 11시 30분 상대방이 거주하고 있는 빌라 201호를 방문하겠다. 그래서 돈을 준비해라 라고 이렇게 최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통고서는 예상대로 이제 송달 불능이 됐죠. 도착하지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자세히 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우리가 계약 해제 절차를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서로 쌍무계약 서로 해야 될 상대방에게 내가 뭘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반면에 또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이런 쌍무계약 관계에 있는 그 계약에서는 원래 계약 해제가 되려면 상대방이 이제 이행지체가 되고 그 다음에 이행지체 상태에서 최고 단계를 거친 다음에 계약을 해제하는 이런 단계로 이제 밟아 나가는데 이행지체가 되려 그러면은 이 쌍무계약에서는 내가 해야 될 내가 만약에 계약을 해제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상대방에게 내가 해야 될 의무 동시 이행 관계에 있는 의무라고 하는데요. 그런 동시 이행 관계에 있는 의무를 이행 제공을 해야 되는 그런 절차를 이제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내 것도 안 하고 상대방한테 요구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거는 내가 이행 제공을 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의무 이행을 안 했다라고 하면은 그때 비로소 이제 이행 지체가 된다, 채무 불이행이 된다라고 우리가 법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채무 불이행이 되고 또는 이행 지체가 되고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이제 최고 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법을 잘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쌍무 계약에서 자기의 동시행 의무를 이행 제공을 안 한 상태로 그냥 최고하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계약 해제가 제대로 안 될 수 있는 그런 그 결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4월 10일자 통고서를 보내면서는 내가 그 지금 해야 될 우리 쪽에서 해야 될 부분이 그 토지 이전 등기, 그 다음에 건축주 명의 변경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서류를 준비해 갈 테니까 돈을 달라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이제 요구를 한 거죠. 자, 그런데 이런 통보서가 이제 결국은 도달이 되지 않았고, 이 통보가 도달되지 않을 부분은, 도달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오랜 재판 과정에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와 그 의뢰인이 그 이런 부분을 예상을 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직접 전달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원고들의 대표, 원고가 총 4분인데요. 4분 중에서 의뢰인 한 분이 그 의뢰인 한 분을 정하고 그분의 이제 남편 되시는 이모 씨와 함께 4월 15일에 201호를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거기서 이제 기다리다가 저녁 8시 조금 넘으니까 그 상대방 하모 씨가 이제 귀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발견을 하고 그 도달 안 된 통고서를 전달을 했죠. 그래서 그 전달하는 과정에서 동시행 관련된 내용이다. 이 판결에서 이제 돈을 우리가 받으면서 이전 등기하고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해야 된다. 요거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시키는 그런 과정도 이제 다 밟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 녹음 녹화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원래 이제 우리가 통고서에서 4월 19일에 돈을 받고 넘겨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4월 15일에 이제 그 직접 전달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예정된 그 4월 19일에 이제 11시 30분, 통고서에서 11시 30분에 이제 못을 박았죠. 그래서 그 예정된 그 이행 제공 날짜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 의뢰인 김모 씨하고 그 다음에 남편분하고 그렇게 이제 갔습니다. 이행 제공 서류하고 인감 도장 이런 부분을 지참하고 갔고 또 제 사무실 사무원이 한 사람 동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갔는데 그 사람이 그 상대방 하모 씨는 그날 이제 먼저 달라. 판결에는 지금 돈 받고 동시에 토지 이전 등기, 그 다음에 건축물 명의 변경 이걸 동시에 하라고 되어 있는데 선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선의 운운하면서 그냥 그 약속 자리를 일방적으로 이제 피해버리는, 도망가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그 계속 이제 현관문에서 초인종 누르고 노크하고 했는데 결국은 제대로 만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다시 계속 만나기 위해 가지고 그 집을 그 1시간 뒤에 다시 방문해 가지고 다시 뭐 초인종 노크 이렇게 했는데 여전히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뒤 4월 26일 날 같은 시간에 다시 방문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안내문을 현관문에 부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안내문이 떨어져 가지고 나중에 또 뭐 못 봤다라고 하는 그런 그 변명을 할까봐 또 몇 시간 뒤에 다시 의뢰인분이 두 분이 가서 그 현관문에 붙여둔 안내문을 떼서 현관문 밑으로 이렇게 넣어두는 그런 액션을 취했고 또 그 광경 그런 영상들을 모두 촬영하는 그런 절차까지 거듭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며칠이 지나니까 결국은 이제 상대방 하모 씨가 조금 압박을 느꼈는지 그 안내문을 보고 연락이 왔는데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자기는 그 이전 등기 받은 후에 돈 주겠다. 그래서 뭐 동시행 서류를 받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제 이런 취지의 문자를 보냈어요. 그게 이제 그동안에 그 김모 씨, 의뢰인 그 원고 김모 씨의 남편분 그 핸드폰으로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문자는 피고 하모 씨의 이제 일방적인 주장이죠. 판결에서 당연히 동시행 관계라고 돼 있는데 그걸 자기는 먼저 받고 돈 주겠다라고 이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그래서 그 의뢰인은 이제 그런 그 부분을 무시하고 원래 예정된 4월 26일 그 같은 시간대에 그 의뢰인들의 그 매도형 인감증명서, 뭐 거소 신고 사실 증명서, 인감도장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이제 보완해가지고 그날 갔었습니다. 그때도 저희 직원이 함께 동행을 했고요. 그런데 역시 그 사람은 만날 수가 없었고,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의뢰인이 현장에서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방문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도 역시 상대방은 이전 느낌 먼저 하라 이런 이야기를 계속 이제 해왔던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의뢰인은 다시 통보서를 보냈습니다. 5월 3일자로 통보서를 보내서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요까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아까 그 이행 제공을 동시행 의무 있는 이행 제공을 제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을 안 했다라고 하는 이행 지체 또 채무 불이행 상태 이런 부분이 그때가 됨으로써 비로소 다 완성이 됐습니다. 물론 뭐 제가 뒤에 이제 말씀드리는 것처럼 상대방이 이행 거절의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게 되면은 그런 동시행 의무도 제공할 필요가 없고 또 최고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만 이 사건은 너무 이제 의뢰인들이 오랜 기간 동안 시달렸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하게 하자. 어차피 상대방은 돈도 준비가 안 된 사람이고 또 준비할 마음도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시간을 조금 더 가지고 단단히 이렇게 해제 절차를 준비하더라도 상대방이 갑자기 뭐 돈을 준비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계약 해제를 하는데 좀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대방이 뭐 선이행 먼저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부분은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최고할 필요도 사실 없는데요. 최고를 한 번 더 하게 됐던 거죠. 왜 이제 상대방이 이행할 의사가 없었냐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좀 확신하게 됐냐면, 그동안에 쭉 이제 수십 년간 재판을 해오면서, 상대방이 지금 2012년도에 났던 그 판결, 그다음 확정도 제가 기억하기에는 한 2015년 정도 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한 8년 정도 지난, 그런 상황에서까지도 상대방이 지금 돈 갖다 주고 그 등기를 안 해가는 그런 이유가 결국은 우리 의뢰인들이 보기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냐면 상대방이 채무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사하는 과정에서 그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외상으로 하도급자들한테 일 시키고 주지 못한 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을 자기 앞으로 가져가게 되면은 집행당할 우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농후했기 때문에 그걸 일부러 피하면서 그 미등기 건물에서 그냥 세를 놓고 사실상 수익만 취하는 그런 이제 행태를 계속 해왔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전 등기를 못 해갈 것이다. 돈을 가지고 돈을 준비해 와서 이전 등기를 못 해갈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사실은 이제 그게 지금 상당히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보면은 땅값이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도 그걸 등기를 가져와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필요는 느낄 텐데, 워낙 이제 본인이 부채가 많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이렇게 거부하면서 계속 미뤄왔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가 어쨌든 계약 불이행, 이행 지체 이런 상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5월 3일자 통고서를 통해서 5월 7일 자정까지 돈을 줘라 이렇게 최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행 안 하면은 해제하겠다라고 해서 최고 및 해제 통고서를 이제 보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통고서는 역시 송달불능이 됐고요. 도달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다시 방문했어요. 이제 5월 7일에 다시 방문해가지고 그 201호를 방문했는데 당일 밤 10시 늦게 갔는데 그때 이제 그 상대방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때 집을 직접 방문해서 통고서를 직접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 문자로 11일까지 최종 11일 자정까지 기한을 주겠다. 그때 안 되면 끝내겠다. 이런 문자도 이제 발송을 했고요. 그런데 11일 자정까지도 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1일자로 해서 계약은 이제 완전히 해제가 된 그런 결과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죠. 11일날 해제가 됐는데 한 2주 정도 후에 저에게 소송 대리인인 저에게 통고서가 그 사람으로부터 통고서가 왔는데요. 그 내용은 저를 이제 소송 사기꾼이라고 욕을 하고 시민단체 회원들과 함께 수사기관으로 끌고 가겠다. 뭐 이런 주장도 하고요. 그 다음에 동시행 관련해서는 자기가 먼저 이전 등기를 받고 돈을 주겠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법리적으로 보게 되면 뭐 저에 대한 비난 이런 부분은 빼고 법리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행 안 하겠다. 원래 동시행 관계에 있는 돈을 받음과 동시에 등기 넘겨주고 그 다음에 건축주 명의 넘겨주고 이런 부분들이 동시행 관계인데, 동시행을 안 하고 먼저 받고 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거는 자기의 채무를 이행 안 하겠다라는 이행 거절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는 아예 안 해주겠다라는 것이나 돈을 이전 등기나 건축주 명의 변경을 먼저 받고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나 사실은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동시행 관계라고 하는 것은 서로 공평의 원칙에 따라서 내가 먼저 줬는데 상대방이 안 주게 되면은 그거는 완전히 어떤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지급 불능이라고 하는 지급을 못 받게 되는 그런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공평의 원칙에 따라서 서로 주고받는 것을 동시에 하라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상대방이 자기 거는 동시에 못하고 먼저 받고 나서 나중에 줄게 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어떤 이 채무를 근본적으로 이행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행 거절을 명백히 하는 의사표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모 씨가 지금처럼 보신 것처럼 동시행 관계, 판결에 따라서 동시행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이전 등기하고 건축주 명의 변경을 먼저 요구하면서 금전 지급을 하겠다, 자기의 금전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히 계약 이행을 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와 다름없다. 그렇게 이제 우리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최종 판결, 아까 1심 판결을 보여드렸는데 그 판결이 최종적으로 이제 확정된 그때로부터 8년간이나 지나서 이렇게 불안정한 법률 관계를 반드시 끝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일념으로 계약 해제 절차에 소송 대리인과 함께 만전을 기해왔다. 그래서 그 사람의 집을 몇 번이나 방문하고 몇 시간씩이나 무작정 기다리고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문자, 전화, 녹화 이런 노력을 다해왔다.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이 계약은 완전히 5월 11일자로 상대방의 이행지체로 끝이 났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이 이제 이행 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게 되면은 그 계약 해제를 위한 동시이행 제공 의무도 면할 수 있고 최고 절차도 생략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계약 해제 사실은 다툴 수 없을 정도로 명백하다. 이런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판례도 이렇게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이 계약 해제 절차가 사실은 만만치 않을 때가 많아요. 상대방이 어쨌든 법에 정해진 것은 동시행 의무가 있을 때는 이행 제공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최고 절차도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계약 해제 통보 이런 단계별 절차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입증 책임도 그 계약 해제를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해야만 이제 계약이 끝나게 되는데 지금 이 사건처럼 상대방이 작정하고 뭔가를 안 받는다거나 피해버린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그 절차가 조금 신경 써서 해야 되는 지금처럼 막 통보서를 들고 찾아가고 또 녹음하고 그런 부분들이 병행이 돼야 되는 그런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 해제라는 것이 지금 보신 것처럼 상당히 좀 어려운 절차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되게 낯설어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저는 소송을 막기 전에 우리가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있는 권리관계를 어떻게 보면 법원이 판단하는 그런 절차인데 사실은 이 판결을 잘 받기 위해서는 권리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과정들 지금 이제 이런 것처럼 계약 해제가 절차가 제대로 밟아져서 탄탄하게 계약 해제가 돼야만 그 계약 해제를 전제로 해서 지금 이 사건에는 건물 철거 소송, 그 다음에 또 건물에 있는 점유자를 상대로 한 퇴거 소송 이런 부분들이 그 계약 해제 절차가 전제로 돼야만 좋은 판결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일부 이제 변호사들은 그런 앞단에 있는 선행 어떤 그 절차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해제 절차라든지 그 다음에 통고서 작성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하는 것을 좀 귀찮아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또 의뢰인들도 그걸 또 잘 모르고 소홀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의도와 다르게 그게 계약 해제 절차가 좀 미비한 그래서 재판에서 나중에 좀 이게 불이탈이 있게 되는 어떤 뜻이냐면은 이게 뭔가 상대방이 이행 안 한 것은 분명한데 채권자가 자기 동시행 의무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이행 제공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논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약 해제가 되지 않고 계약이 살아있다. 그런 판단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의뢰인들도 좀 염두에 두시고 계약 해제 절차 이런 부분을 제대로 좀 밟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좀 각성을 좀 하셔야 되고요.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절차가 워낙 중요한 걸 많이 알기 때문에 재판에서 해보면은 소송 수행 이런 변론의 어떤 변론을 아무리 잘해도 절차 자체가 이제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은 어떻게 좋은 판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애를 너무 많이 먹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소송을 누구한테 맡기든 저한테 맡기든 안 맡기든 간에 그 절차의 어떤 중요성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저희 사무실에서 좀 많이 대리를 해드리거든요. 그런 절차를. 비용은 언제 뭐 우리가 소송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얼마 안 되지만 그런 절차가 가지는 중요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전문가로서 해드려야 되는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에 좀 인식을 하시고 저뿐 아니라 그런 해제 절차를 소송에 앞서 있는 절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만전을 기하는 탄탄하게 만전을 기하는 그런 방법으로 그 소송 이전에 그런 단계에서부터 전문가 자문을 좀 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확실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